좀비는 없지만 숙주를 조정하는 미생물은 있어요. 숙주의 행동을 조정하는 미생물. 시드넘 무도병이라는 건데요. 시드넘 무도병. 1686년에 영국의 의사 시드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보통 청소년 10대 아이들에서 이제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막 이렇게 막 꺾고 막 춤추고 막 자기 막 움직이고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흡사 좀비 마냥. 그러다가 이제 푹 떠서 뭐 또 자고 또 일어나도 멀쩡하고. 다행히 애때 발병을 하지만 뭐 가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앤디 워홀이라는 파바티스트. 사람도 이거 걸려서 뭐 학창 시절에 뭐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대신 집에서 아주 그 극진하게 가족이 잘 보살폈고 그 보살필 때 캠벨 숲을 뭐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그림이 그 캠벨 통조림 그 많은 이유가 이제 그때야 추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걸리지 않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접근을 그렇게 먼저 했었을 그렇게 것 먼저 같아요. 당연히 할 뭔가.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희 심리학에서도 무도병, 다양한 무도병 기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주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무도병이 걸린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죠.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문제. 그렇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19세기쯤 오니까 이 시드넘 무도병이 뭐가 자꾸 연관이 되냐면 급성 류마티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연쇄상 구균이라는 게 있어요. 사슬처럼 쭉 구슬 붙어가서 구균 동그랗다는 거거든요. 특정 연쇄상 구균이 감염으로 무도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증세가 나타나면 일종의 얘가 그 면역 반응이 자가 면역 같이 돼가지고 그런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 감염이냐고요? 네. 어떻게 감염돼요? 방식이. 온통 미생물 세상이거든요. 몰라요. 미생물은 우리 어떻게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감염될 수 있는 확률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되게 많았죠. 사실 서양 중세 역사서에는요, 이 무도병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시드넘 무도병은 주로 이렇게 10대 청소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무도광, 댄싱 마니아나 이렇게 불렸던 이 질환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물리는 거예요. 일단 이 증상이 발생하면은요, 정말 광란이라고 할 만큼 여러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고요. 무언가가 그들의 몸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금방 움직이니까 뭐가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무도광은 손과 발이 한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전염인 건가? 요거는 이제 전염이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서는요, 이게 이탈리아 그 타란토 지방에서는요, 이런 발작을 이게 거미에 물렸기 때문에 생겼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통 춤인 타란텔라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거미의 타란툴라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어요. 독거미. 큰 거, 까만 거. 네, 그 무서운 거, 독거미.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독은 독인데 독거미에 물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독소인데요. 네, 이거는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예요. 맥각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맥각. 아니요? 한자를 보면은 보리 맥자고요. 각은 뿔각자예요. 이제 보리에 요렇게 뿔처럼 튀어나온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곰팡이의 일종인 맥각균이에요. 보리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저장하다 보면 그 습기가 차고 그런 곰팡이가 벌써 맥각균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모르고 그걸 먹으면은 맥각균이 만드는 그 독소가 혹시 LSD라는 거 아시죠? 마약. LSD? 내가 왜 알고 있죠? 맞아요. 뭐 아실 수도 있죠. 워낙 박식하시니까. 네.
맥각에서 나오는 이 독소가 LSD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해요. 역사 속에 있는 무도가 연수단 구근의 감염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독에 의한 건지 뭐 유전적인 건지 그걸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막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용이 주도하게 숙주가 움직이게 하는 미생물도 있긴 있어요. 얘는 정말로 용이 주도하게 자기가 퍼져나가기 위해서 숙주인 쥐를 조종해요. 일명 톡소포자충이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감염되면 이 쥐가 어떻게 되느냐?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고양이를 다가가는 거지. 와, 너 고양이야? 어. 나 쥐야. 얘가 조종하는 거예요. 원래 쥐는 피해야 되죠. 왜 고양이를 찾아가느냐? 사실 생물학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존, 번식. 토수포자충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만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먹는 순간 그 고양이 또는 호랑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감염이 돼서 거기서 얘네가 번식을 하겠죠. 야. 정확하게 얘는 용이 주도하게 숙주를 조종하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원래 쥐들은 고양이 소변 냄새를 피하게 돼 있어요. 얘는 좋아해.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톡소포자충에 걸린 설치류가요. 집고양이보다 호랑이나 이 표범 같은 야생 고양이과 동물의 오줌 냄새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호랑이나 뭐 살쾡의 야생 오줌에 이게 쥐가 더 끌린다는 거는 사실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현생 고양이과 동물은 추측해 보면은요 어린 잡아서 한 100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려묘가 된 거는 한 신석기 시대 한 10,000년 보니까 1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야생 고양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세뇌보다 더하네. 요즘에 이제 그 집사님들이라고 하죠. 또 뭐 유기묘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럼 얘도 감염이 된다면 사람한테 혹시 감염 들어가면 어떻게 해가 되는 될 수도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한테 감염돼서 우리가 막 PD한테 막 개겨. 두려움이 없어져. 그거 없어져. 그래,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데 막 이러고.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이러고. 저기 일단 반려묘 그 길고양이 입양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수의사 선생님한테 다 하고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살짝 그냥 뭐 건너하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위험할 수 있죠. 아,